언제나 필승! 예,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새 가장 뜨거운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월트 디즈니죠.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즈니이고, 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익이 현재 중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가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러한 반등세를 보이는지, 그리고 앞으로 디즈니가 꿈꾸고 있는 세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이제 디즈니의 성장 가능성으로는 역시나 디즈니 플러스를 들 수 있습니다. 론칭한 지 몇 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미 가입자 수가 5천만 명을 넘어섰죠. 그리고 디즈니가 인수한 훌루 역시나 3,040만 명 정도의 이제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이런 OTT 업체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것도 현재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넷플릭스가 이제 전 세계 1등의 스트리밍 플랫폼 업체이고 대략 1억 6천만 명 정도의 이제 가입자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등은 아마존 프라임이죠. 이제 1억 명 정도의 가입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두 개의 업체 모두 다 컨텐츠 쪽에서 굉장히 뛰어난 업체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재밌어요. 실제로 봤을 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볼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가 많습니다. 특히 서비스 지형 역시나 미리 예전부터 생긴 지가 10년이 넘은 만큼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서비스 지역이 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역시나 서비스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마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만 이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훌루 역시나 미국과 일본에서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 명, 그리고 3,040만 명 정도의 이제 가입자 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정말 무시 못할 그런 디즈니의 파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5천만 명 중에서는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벤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버라이즌 가입자에게는 이제 1년 무료 이용권을 뿌리면서 가입자 수를 빠르게 늘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5천만 명이 유료 결제를 하고 가입을 했느냐, 혹은 버라이즌이라든가 혹은 다른 쿠폰을 통해서 무료 혹은 반값 이용료를 통해서 가입을 했느냐, 이런 것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사실상 이 5천만 명 중에서는 대략 한 1,000만 명에서 2천만 명까지는 이제 허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즈니의 5천만 명은 2022년에서 2024년까지의 목표치였기 때문에 지금 2020년 4월에 이룬 목표치치고는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디즈니의 어마무시한 이런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독보적인 강점을 내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입 이용료도 한 달에 7,000원 정도로 이 넷플릭스가 12,000원 정도, 11,400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역시나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성공적인 안착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현재 상황이죠. 디즈니랜드에서도 이제 최근에 43,000명 정도의 단기 해고를 지금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예정이고요. 이러한 수수는 이 사태가 언제 끝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결국에는 분할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한 6개월도 안 돼서 5천만 명이 이제 넘어섰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가파른 상승세이긴 합니다. 특히나 이 디즈니 팬들이 워낙에 많은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미국과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이제 내년부터는 아시아에 진출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아시아, 아메리카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에 대해서는 역시나 좀 아메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잡으면서 이 가입자 수가 안정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업 분석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뭐 아마존 프라임도 마찬가지고 디즈니의 이런 진격에 대해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현재 대한민국이 KBS, SEBS 그리고 MBC 이렇게 세 개사가 있는 만큼 OTT 업체 중에서도 2개에서 3개사 정도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가 각 국가별로 최소 3개에서 많게는 이제 10개 이상까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OTT 업체들도 TV에서 이제 OTT 업체들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만큼 한 개 업체가 독점을 한다기보다는 3개 정도 혹은 4개 정도의 업체가 골고루 성장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즈니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픽사, 스타워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심슨,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워낙에 팬층이 두터운 그런 콘텐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역시나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일단 작년 11월에 가장 먼저 런칭을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말부터 이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 5천만 명의 가입자 수는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어마무시한 성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그 먼 미래에는 사실상 먼 미래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이 가까운 미래에는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VR과 AR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디즈니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넷플릭스와의 이런 치킨 게임을 통해서 이제 시장 지배력을 마켓시어를 점차 늘려가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이 AR과 VR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함으로써 콘텐츠와 그리고 플랫폼의 2차 혁신을 보이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차피 VR과 AR 같은 경우는 이 컨텐츠 쪽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가장 큰 축의 그런 영화 생활, 취미 생활 중에 한 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어마무시한 컨텐츠를 통해서 VR과 AR을 만들어낸다면 물론 시간은 꽤나 걸리겠지만 2024년까지 만들어낸다면 다시 한 번 더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월트 디즈니의 지금의 주가와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역시나 괜찮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ESPN 이제 채널이라던가 혹은 디즈니랜드 혹은 마블과 같은 영화 산업, 캐릭터 산업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이쪽에 대한 산업뿐만 아니라 추후에 이제 AR과 VR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전 세계인의 여가 생활과 취미 생활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책임지고 있는 그런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투자자로서는 장기 투자하기에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배당 수익률도 2%, 현재 2%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에는 안정성과 성장성 이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2024년까지 이제 흑자를 바라지 않는다라고도 밝히고 있고요. 특히 5 시대가 다가오면서 AR, VR에 대한 투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면 결국 가장 큰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디즈니에 이제 주목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1년부터는 이제 아시아를 포함한 이제 태평양 지역에서도 진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도 시장에도 이미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켓 시어를 얼마나 늘리느냐가 지금 싸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한다면 디즈니 플러스, 이 월트 디즈니는 결국 승리했다. 이미 승리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고 분석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6개월 만에 5천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결국 버라이즌과의 이런 합작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러한 구독료들, 구독 서비스를 할 때에는 처음에는 무료로 다가가지만
그리고 어느새부턴가 이제 유료로 결제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나 뭐 유튜브도 그렇고요. 이런 구독료 서비스에 대한 것은 처음에는 무료로 이제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혹은 이 구독을 해지하기에는 내 취미생활, 내 여가생활에 너무나 큰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결국 지금의 수가는 허수가 이제 어느 정도는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허수는 유료 구독자로 뒤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는 뭐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죠. 다만 제가 보는 가장 큰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가장 큰 리스크는 이 CEO입니다. CEO. 이 밥 아이거가 이제 CEO에서 물러났죠. CEO에서 물러나면서 이 어마무시한 성장세가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밥 아이거가 CEO에 취임한 뒤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을 봤을 때에는 과연 이제 CEO가 뒤바뀌면서 이러한 성장세를 이뤄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나 이러한 부분에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있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밥 차팩이라는 자가 이제 차기 CEO인데 디즈니의 2인자였습니다. 디즈니의 2인자였고 디즈니랜드의 이제 운영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밥 아이거의 가장 큰 그런 공으로는 역시 마블이죠. 마블 인수를 이제 단행하면서 2009년에 마블 인수를 단행하면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시그널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혁혁한 공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밥 아이거의 CEO 사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디즈니의 이런 기업 철학, 기업에 대한 혁신은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마블 스튜디오를 인수하는 것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도 밝힌 바가 있고요. 밥 아이거의 CEO 사태 역시나 몇 년 동안 이루어졌던 결정이기 때문에 이런 밥 차팩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CEO에 대한 그런 역사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이미 디즈니에 대한 이런 사업에 대한 공고성이 워낙에 뛰어나고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성장성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이후부터 CEO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생각보다는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2021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의 성장세가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이런 밥 차팩에 대한 그런 행보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 바로 투자자의 의무이고요. 저 역시나 디즈니를 좋게 보고 있는 그런 투자자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제 변곡점이 나올 때마다 꾸준히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제 밥 아이거가 완전히 이제 디즈니를 떠나게 되고요. 밥 차팩이 새로운 CEO로 역량을 펼치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주목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재만 봤을 때는 특히나 VR, AR로 넘어가는 먼 미래를 봤을 때에도 결국 대한민국 극장가에서도 이제 디즈니의 SOS 사인을 보냈죠. 이제 디즈니와 협력을 하면서 이 극장가가 90% 이상이 이제 고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디즈니 영화들을 한 편씩 재개봉을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이 디즈니의 극장가라던가 혹은 디즈니의 캐릭터, 더 나아가서 디즈니의 여가 생활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으며 세계 1등의 기업인 만큼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공고히 다져나갈 것이다. 결국 세계 1등이라는 것은 물가가 상승한다거나 혹은 세계인들의 그런 소비력이 그러니까 소비력이 증가한다면 결국 세계 1등 기업으로 그 돈들이 다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를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뭐 애플도 그렇고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디즈니 거의 이런 세계 1등 기업들이 자신의 돈들, 자신이 벌어들이고 있는 돈들이 세계 1등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그런 여건을 이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디즈니 역시나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70대에서 $104까지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맞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 범위가 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이것만 좀 체크를 하면서 넘어간다면 이 먼 미래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때가 꽤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언제 어느 정도에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시나마 좀 찝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추천은 아닌 거 다들 아시죠? 한번 참고를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좋은 가격대가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결국 이 가격대가 될 수 있겠죠. 지금 77달러대까지는 정말로 좋은 가격대라는 것은 이제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지지 라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 라인대가 결국 지지 라인의 끝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이제 괜찮은 흐름을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상 월봉으로 보더라도 이 라인대는 좀 끌 수가 없죠. 이 라인대를만 깨고 내려간다면 결국 이 라인대까지 결국 60달러대까지는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지만 이 라인대까지는 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대가 좀 온다면은 이 디즈니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결국 금융위기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전에 이제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1400대까지 왔을 때 강력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 역시나 그렇게 하고 있으며 지금 현금이 거의 100% 이제 주식으로 쏠리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을 만큼 그렇게까지는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 이 라인대라면은 너무나도 좋은 라인대가 될 수 있다. 대략 90달러대에서 80달러대까지가 괜찮은 분할 매수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라인대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괜찮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이런 관심 범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가격대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추후 디즈니의 그 영향을 봤을 때에는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월트 디즈니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이 컨텐츠의 제왕이만큼 앞으로의 이런 VR, AR로 넘어가면서 이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 역시 순수한 이런 지적 탐구심을 통해서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투자를 영위해 나가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으로,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